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상담하란다.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주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남편 바람의 진짜 큰 이유가 뭐냐. 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남편 바람의 가장 큰 이유. 바람의 뭐 이유. 워낙 이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쵸. 근데 뭐 또 할 때마다 약간 좀 새롭지 끼 않습니까? 때문이다. 아이 뭐야. 아니에요? 아, 그렇지. 때문이다. 더 근원적으로 가야지. 남편 바람의 가장 큰 죄인이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 아니죠. 부모? 부모지. 시부모지.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바람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 책임자는 시부모예요. 네. 남편 입장에서 내 아내가 바람나서 아내 바람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 책임자, 책임을 져야 될 네. 정말 벌을 달게 받아야 될 인간들은 그쪽 장인장모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니까 네. 그 아내가 이제 아빠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편모스라에서 자랐는데 자꾸 그 편모스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얘가 바람을 피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게 아니에요. 편모인지가 영향이 있어요? 아니야. 이혼했다. 환경은 아니야. 절대 환경. 제가 늘 비유하잖아. 그러면 고아로 자라고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 다 바람 펴? 제 주변에 안 그런 사람 많아요. 네네네. 오히려 사랑 못 받고 어렵게 자랐는데 애정결핍인데도 바람은 안 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사랑받고 자라고 부잣집, 제가 늘 비유하자 부잣집 막내 아들, 그쵸. 재벌집 막내 아들, 이렇게 온 뭐 누나도 많어. 네. 사랑 듬뿍 받고 자라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자랐는데 바람둥이가 엄청 많거든. 맞아. 이거는 유전적인 거예요. 그쵸. 네. 핏줄이야, 핏줄. 그러니까 편모스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바람피는 게 아니라 그 편모가 된 편모거나 이유가 이유가 아마 바람펴서 나간 거야. 그 아버지가 그 유전적인 이유라니까. 그것 때문이지. 그 아버지가 바람펴서 나간 네. 거보단 뭐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바람펴서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사별했다고 하더라도 그 두 분 중에 한 명이 끼가 바람둥이가 있었거나. 있는 거야. 네. 그건 근데 자꾸 환경 탓을 해. 전문가랍시고 무슨 정신과에서 웃기고 근데 정신과에서도 제가 지금 벌써 18년째 상담하지만 한 3분 계셔서 저한테 상담하시고 네. 정신과에서도 답이 없어. 맞아요. 정신과에서 무슨 바람을 잡아. 그냥 약이나 먹고 나 그냥 진정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솔루션이 없어. 근데 뭐 양아무개라고 정신과에서 TV 나온 사람 예전에는 늘 뭐 그런 환경 탓하고 약간 양비론 피고 그러던 네. 했더니 제 카페가 널리 퍼지고 제 대처법이 이제 널리 전파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회사 다녀가지고 여기서 차려가지고 나간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여상담사인데 활성화된 카페는 다 거의 그렇죠. 저한테 수련받고 네. 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수련받고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저는 저의 그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게 제가 뭐 상담을 좀 덜해도 좋아. 그들이 많이 해서 많이 벌라 그래. 저는 괜찮아. 이 이론이 많이 퍼지니까. 그래 양아무개라고 하는 그 정신과에서는 이제와 비로소 이제 TV에서 나와서 툭툭 던지니까 뭐 이거 끼 때문이다 그러고 제 걸 많이 보나 봐. 유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잘된 일이네요. 정신과 의사가도 이게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는 더더욱이 못해. 저도 심리학을 깊게 공부했지만 그냥 책으로 배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거기서 또 문제 제기를 통찰을 해야지. 어쨌든 이거는 유전적인 거다. 네. 자,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내 남편의 바람은 시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시부모가 이거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내가 이해하겠지만 완전히 아내가 막 그렇게 하면 어떤 시부모는 네가 잘했어야지. 네. 막 갑자기 아내 탓을 하지. 지 아들을 불량품을 생산해 놓고 아니 환불도 안 해줘. 반품도 안 돼. 어쩌라고. 그럼 미안해하기라도 해야지. AS도 안 해줘. 아니 어떤 시부모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신 분도 꽤 있어요. 네네네. 어떤 시부모는 며느리 따라서 저랑 상담하러 오신 같이 분들도 하는 경우 많죠. 종종 있어요. 네. 정말 그분들은 진짜 존경스럽더라니까. 그쵸.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자기 아들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그리고 이게 며느리 탓이 아니다라는 책임감을 걸 느끼는 자각하고 거지. 책임감이 있으신 네. 분이지. 물론 내가 보니까 그 아버님이 약간 좀 뺀질뺀질하신 게 약간 느끼하신 게 바람을 좀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사업을 다년간 했고 보니까 제 눈을 잘 못 마주치면서 이렇게 한숨을 푹 쉬시는 게 아유 역시 나 때문에 그런 거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양심적이다. 그럼 그분들은 현인이지 현자라고 그러잖아. 제가 그런 분들은 현자야. 근데 지네들이 바람 펴놓고선 지가 그래가지고 그런 불량 유전자를 생산해놓고 그러면 미안한 감이라도 있어야지. 아니 수습은 못해. 어떻게 수습을 하겠어. 그럼 적어도 며느리를 욕하진 말아야지. 네. 자기 아들 탓이잖아. 더 나아가선 자기네들이 잘못 생산한 거잖아. 그렇잖아. 나 진짜 안타깝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아내분 탓이 절대 아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상담 때 많이 비유해요. 이건 미스 코리아나 현모양처랑 결혼해도 이 인간은 핀다. 왜냐면 새로운 여자가 자꾸 땡기는 거야. 네. 근데 그건 희한하게도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끼를 자꾸 이렇게 여자들한테 눈이 가고 자꾸 이렇게 호기심이 땡기고 막 자꾸 사귀려고 그러고 여자 하나 있어도 만족이 안 되고 이게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핍된 사람이 오히려 하나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핍됐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높지가 않은 거거든. 그래서 사랑을 못 받고 자라고 정말 구박받고 자라고 물론 뭐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좀 많이 얻어 터지고 자기는 좀 이게 좀 편애를 좀 하더라고. 네. 제 동생이랑 저랑 그러니까 편애를 해.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내를 좀 이뻐하는 것 같아 부모들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구박을 받고 자라고 결핍돼서 자란 사람이 기대치가 낮아.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학교 들어가거나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때리지만 않아도 좋으신 분이야. 기대치가 낮아. 조금만 따뜻한 말 한마디만 더 주면 만족, 대만족. 뭐 여자가 저는 이제 그때 한창 1학년 때는 격동의 시기니까 뭐 연애할 새도 없고 그때는 한참 막 데모 많이 할 때니까 저도 뭐 제가 의식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휩쓸려 다니는 거지. 그냥 한 거지,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뭐 연애도 제대로, 그리고 막 연애라는 건 옛날에 막 사치라는 거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80년대 후반이니까.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런 누란의 위기에 빠졌고 지금 독재가 저러고 군부 독재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연애 낭만 타령이냐. 대중가요도 우리는 들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연애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가 따뜻하게 나를 한마디만 해줘도 대만족. 너무 행복한 거야. 더 이상 만족할 게 없어.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결핍됐기 때문에 바람을 핀 거라는 거야.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 이게 이제 오판이 되냐면 아내분이 정말 큰 대처를 잘못하게 되는 게 그렇게 연결짓다 보니까 아내분이 사랑을 못 받고 결핍돼서 자랐겠는데 내가 사랑을 주면 되는구나. 사랑을 그래 주자. 그럼 바람은 안 피겠지. 근데 사랑을 줘 열심히. 근데 더 피네? 해보신 분 알아. 맞아요. 처음에는 그래 이 사람이 맞아. 왜냐면 자기 이제 연애 때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술 먹고 막 자기 집안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막 개판이야. 뭐 어떤 경우는 뭐 부모가 다 버려가지고 저희 큰아버지 집에서도 자라고 뭐 부모한테 얻어먹고 60년대 태어난 사람 다 그래. 뭐 한 집 건너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어떤 집은 뭐 아버지가 집 나가고 어떤 집은 엄마 혼자 키우고 또 뭐 아버지 혼자 키우고 뭐 맨날 뭐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고 뭐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바람을 펴.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그래 얘가 그렇게 자라서 그런 거다. 또 어떤 상담사들은 또 굉장히 통찰을 안 하고 단편적으로 조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러면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을 많이 줘야지. 그래서 이제 더 잘해주는 거지. 충만하게 채워지면 바람을 안 피겠지라고. 10년을 잘해줬는데 10년 동안 바람을 5배나 피는 거지. 이게 뭐냐고. 아마 40대 50대만 돼서 사랑 줘봤던 분들은 제 말에 지금 무릎을 치면서 막 박수 칠 거야. 맞다. 역시 간디님이 정확히 보시는구나. 일반 상담사들 80-90%가 다 환경 탓하면서 사랑을 주라 그래. 그쵸. 어이가 없는 얘기지. 사랑 주면 덮여요. 이거는 끼에서 나오는 거야. 이건 강제로 막아서야 되는 거야. 이건 이 사람의 그쪽의 취약성을 타고난 거거든. 우리가 마약 중독자 아무나 마약 합니까? 약의 취약성을 타고난 사람이거든. 도박 좋아하는 사람, 도박꾼, 노름꾼들 옛날로 따지면 아무나 노름꾼 되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기도 싫어했어. 내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저는 한 번도 진짜 신한테 맹세컨대 저는 로또 한 번 사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 저는 그쪽에 끼가 없는 거거든. 그쵸. 근데 그쪽에 끼를 타고난 사람은 자꾸 그쪽에 땡기는 거야. 내기하는 거 좋아하고 뭐 하면 그러다가 어디 도박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하면 헤어나거든. 저는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제가 옛날에 여자친구가 저한테 참 감동받았다는 게 대학교 2학년 때 오락실 가서 이렇게 하잖아. 옛날 오락 있어. 이렇게 하면 막 돈 넣고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비행기 날리면서 이렇게 쏘는 거. 이름도 잘 기억 안 나. 뭐 라이덴인가 막 그런 거 있어. 근데 딱 100원짜리 3개 딱 얹고 3번만 해야지. 딱 3번 진짜 하면은 아무리 아쉬워도 딱 일어난다는 거야. 의지력. 그거에 반했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그쪽에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 취약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쪽에 유전자가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야. 계속 100원 질러대면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강원랜드나 아니면 뭐 어디 해외 카지노 같은데 그거 한번 빠지면 이제 아니면 인터넷 도박에 빠져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빠져나오거든. 근데 못 빠져나와. 네.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 그쪽에 취약성을 타고난 사람. 약의 취약성을 타고난 사람은 보통 사람 마약을 호기심에 한번 하더라도 내가 이걸 왜 했지가 안 한단 말이야. 네. 끊는 그 사람은 못 끊어. 바람도 취약성을 타고난 거거든요. 유전적으로 취약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여자한테 한번 빠지면 못 끊는 거예요. 맞아요. 와, 이혼을 각오하고는 못 끊더라고. 아내와 자식이 그렇게 고통받는데도 못 끊어. 그쪽에서는 뭐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건 타고난 끼에서 나오는 거라고. 유전적 DNA가 100에서 한 건데 그걸 자꾸 환경 탓을 하고 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시댁이 원흉이야. 시댁이 근데 지네들도 또 타고났겠지. 지네들 그 위에 또 윗대로부터 타고난 그 집안 자체가 내력이 그런 거라고. 집안 내력이. 그러니까 대를 끊게끔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경우가 없죠. 거의. 그래서 이거는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자 다스리듯이 이 사람이 조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로 상간자를 쳐냄으로써 끊어내라는 얘기야. 발광하더라도 어차피 이혼 안 돼요. 내가 안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지가 유책배우자가 무슨 이혼이야. 저희도 가끔 시부모님이 대신 소송비 내주는 경우 가끔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아들 편 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이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훨씬 이제 대처하기가 쉬운 것 그럼 같아. 훨씬 힘이 돼요. 또 그 아들들이 부모님들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시부모님이 안 보겠지만 그 인간들이 볼 인간들도 아니지. 그건 지금 며느리 탓하고 있는데 볼 인간도 아니야. 이거 듣다가 이 새끼 뭐야 이러고 아마 또 닫을 거야. 근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지네 둘 중에 하나 바람둥이야. 솔직히 아 인간아 진짜 내가 진짜 내가 물론 저보다 좀 연세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안 되는 거지. 뭐 나는 책임은 인간 진짜 아니라고 봐.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 없는 네. 인간인데 정말. 그러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시라. 절대 잘해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 짓고. 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도 있고 뭐 거기에 많은 활동도 부탁드리는데 제가 네. 그 얼마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제가 무료 상담을 좀 해요. 네네. 이제 비용 안 받고 네. 한 15분 정도? 이거 네, 무료 네, 네. 진단이지. 왜냐면 상담은 뭐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좀 심층적으로 제가 대처법까지 쭉 알려드리는데 그냥 진단 정도? 네. 이렇게 좀 아시고 그것도 꽤 유용하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네, 내가 이 그때 상황에서 잠깐의 팁이라도 얻고 싶으시면 네. 그 여풍당당에도 전화번호 있고 여기도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네. 저희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그냥 무료 진단을 받고 싶다라고 네. 절차를 물어보면 근데 조건이 이제 글을 하나는 올려야 돼. 네, 이 카페에다가. 카페에다가. 그 사연을 올리면 제가 그거 보고 이제 무료 진단하니까 사연 올려놓고 그 사연을 거기 있는 이제 상담 신청 전화번호로 몇 번의 제목 뭐 사연 올렸는데 무료 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통보가 와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립니다. 그럼 네, 시간 네, 잡아가지고 15분? 괜찮아요. 15분 동안 유익해요. 많이들 해요. 지금 제가 하루에 한 두세 분 정도 하는 것 같아.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저희 네. 여풍당당 바람치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